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유산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쳐야 했죠. 처음 임신했을 때의 설렘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몽까지 꾸고 남편과 아기 이름을 고민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던 중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유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아서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 기도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작은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을 한 번 더 겪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첫 번째보다 더욱 참혹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라 믿었고 병원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기대는 또 한 번 산산이 부서졌고 저는 다시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아니라 출산하지 못한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감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내고 나니 다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저를 배신하는 듯 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심한 입덧에 시달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로가 몰려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했기에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수가 심해지면 입원해야 한다고 했고 몇 번이나 링거를 맞으며 겨우 버텨야 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죠. 보통 입덧은 안정기에 접어들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렸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몇 번이고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리는 점점 무너진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정 어머니께서는 너무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몇 번이고 내가 너를 낳을 때도 그랬어. 네가 나를 닮아서 그런가 봐. 엄마가 다 미안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몸조리만 잘하면 돼.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이번엔 꼭 지키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제 힘듦을 이해하셨고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여자라면 다 낳는 건데 너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는지 아시는 걸까요? 저는 두 번이나 아이를 잃었고 이번에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저는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치를 담그라고 하시거나 임신했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안 좋아라며 시댁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몸이 무거워 숨이 차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예민한 며느리의 투정 정도로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널 위해 그러는 거야. 임신 중에 적당히 움직이는 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가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정말 제가 예민한 거라면 왜 친정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왜 시어머니는 저를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댁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 듯하면서도 항상 조용히 가족을 살피시며 중요한 순간마다 한마디씩 던지시는 분이셨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가정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부터는 은근히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한 일을 시킬 때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듯 하시다가도 때때로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시곤 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김치 담그라는 말에 마지못해 김치를 버무리던 중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 몇 번이고 손을 멈추었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렇게 꾸물거려서 언제 다 하겠냐며 재촉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거실을 지나던 시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시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뭘 자꾸 시켜. 애 낳기 전에 며느리 쓰러지겠네. 당신도 참. 내가 무슨 큰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 김치 한번 버무리는 게 뭐 어때서? 요즘 애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옛날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겠지. 애 둘이나 유산한 애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내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러겠어. 임신 중에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잖아. 당신이 의사야? 뭘 그렇게 잘 알아? 몸이 힘들다는데 쉬라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뭘 자꾸 시켜?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남편이 마침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혼자 답답한 마음을 삼키고 있어야 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시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자 시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남편은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내 저렇게 힘든데 네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놈의 새끼가 여기로 퇴근한 거 보니까 야 이놈아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저도 회사 다녀야 하니까.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층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니는 게 무슨 면죄부야?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 네 엄마가 저렇게 시키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아이고 이 모질한 놈아. 어? 모질한 놈아.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임신 중에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유 참 속이 터진다 터져. 아유 얼른 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묘했죠. 남편이 혼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왜 저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남편에게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게 남편이야. 그게 결혼한 사람의 도리라고. 근데 넌 어떻게 했어? 엄마 편 들면서 네 마누라를 더 힘들게 했잖아.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아내한테 잘해.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그제서야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확실히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진 않았고,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거나 방어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변화는 본인의 반성이 아니라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의 고통도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동안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평생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 어머니 덕분이었죠. 어머니 출산 전부터 이미 산후조리 준비를 철저히 해 두셨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자마자 좋은 재료를 공수해 놓고 출산 후 먹을 보양식까지 미리 손수 준비해 두셨습니다. 직접 농장에서 공수한 유기농 식재료며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고아둔 육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산후조리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미리 따뜻하게 데워둔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역국이 아니라 직접 우려낸 사골 육수를 넣고 오래 끓인 깊은 맛이 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뜨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철저하게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주셨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부드러운 닭고기,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식사를 한 후 새끼 챙겨주셨죠. 그리고 틈틈이 한 간식으로는 직접 삶은 찹쌀밥에 고소한 견과류를 더해 만든 영양밥을 준비해 주셨고 호박즙과 대추차를 끓여 저희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챙겨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방 안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 주셨고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커튼을 조절해 주셨으며 가습기를 틀어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셨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베개의 높이를 조정해 주거나 땀을 흘리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회복이 더디다고 하여 따뜻한 물수건을 데워 손발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모요소요로 인해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면 어머니는 조용히 제 뒤로 오셔서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셨죠.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했는지 어머니가 주물러 주시는 동안 그대로 스르르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도 어머니가 도맡아 해주셨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넌 얼른 눈 좀 붙여. 아기는 엄마가 보고 있을 테니까. 라며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어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칭얼대면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깨셔서 아이를 달래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아가 배고프구나. 엄마 깨우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안아줄게.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저를 보살피느라 힘드실 텐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피곤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괜찮아? 어디 아프지 않아? 하시며 저를 더 걱정하셨죠.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챙기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엄마가 딸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인데
엄마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남편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장모님 덕분에 아내가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던 시어머니였다면 과연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을까? 아마 저를 돌보는 것은커녕 제가 출산하자마자 집안일부터 시키셨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더욱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저는 몸조리를 하면서도 마음까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를 돌보면서도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집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집에 계셔 주셨으면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도 신경 쓰일 거야. 낮엔 엄마가 와서 돌봐줄 테니까 밤엔 너랑 네 남편이 편히 있어. 그래서 어머니 매일같이 저희 집과 본가를 오가셨습니다. 밤늦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셨다가 겨우 서너 시간 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새벽까지 달려오셨죠. 저를 위해 본인의 휴식도 거의 포기한 채 매일 이렇게 오가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넌 몸조리만 잘하면 돼 라고 하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 진짜 감탄했어.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노고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잠시 감동했습니다. 그치? 우리 엄마 진짜 정성껏 해주시지? 그런데 남편의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같은 분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더라. 맡겨? 뭘 맡겨? 아, 동생 산후조리 말이야. 동생도 출산하면 장모님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 아니, 내 동생 말이야. 장모님이 돌봐주시면 될 것 같네. 요즘 엄청 유난 떨고 있거든. 그런데 최고급 산후조리를 받고 싶다면서 어머니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했대. 뭐? 최고급 산후조리? 산후조리원 중에서도 제일 좋은 데 있잖아. 그거 가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대.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어머니만 고민 중이신 듯 하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사실 신우이는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 손에 더 많이 자랐고 덕분에 버릇없이 자란 구석이 있었습니다. 허세도 많고 자기 자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니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철학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필요할 때마다 시댁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신우의 태도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미 시집 보낸 애를 왜 그렇게 감싸? 결혼했으면 자기 가정을 꾸려야지. 조금만 힘들다고 쪼르르 달려오면 그걸 다 우리가 봐줘야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감싸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인데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참 너무해. 그렇다 보니 시누이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피하고 시어머니를 통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어머니에게만 최고급 산후조리를 받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알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 어떻게 돈을 대줄지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절대로 본인이 하실 분은 아니라고. 캬,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네. 우리 장모님. 아하하.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산후조리를 도와주느라 밤마다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쉬지도 못하는 우리 엄마를 보고
무슨 신우의 산후조리까지 맡기겠다는 거지? 장모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봐주시는 걸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이 동생도 잘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제야 남편이 처음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맡길 수 있겠더라. 그 말의 의미가 내 친정 엄마에게 신우의 산후조리까지 부탁하겠다는 뜻이었구나. 그 순간 남편을 향한 감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어머니가 힘들게 저를 돌봐주시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 엄마를 마치 산후조리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신우이까지 맡기겠다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 여전히 신우의 요구를 들어줄지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은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던 것도 잠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상상도 못할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장모님 우리 집에 계시게 하면 안 돼? 뭐? 그러니까 말이야. 어차피 장모님이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애도 계속 돌봐주고 계시잖아.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되잖아. 저는 순간 남편이 제 걱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매일같이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오가며 쉬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야 죄책감을 느꼈나? 하지만 그 착각은 남편이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생 출산하면 바로 바통 터치하자고. 뭐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우리 애 돌봐주시다가 동생 출산하면 바로 가서 동생 산후조리도 해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딱 좋지 않아? 딱 보니까 장모님 산후조리 적성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도 돌봐주시고 동생애도 봐주시고 이렇게 계속하면 되잖아. 어차피 장모님도 인생 재미없을 텐데 이렇게 바쁘면 소일거리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좋지 않아? 그리고는 그 말을 끝으로 크크크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이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쩜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몸 하나 돌볼 틈도 없이 저를 챙겨주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소일거리? 재미?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딱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웃기지 마. 사실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였고 애초에 고려할 가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다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시댁에 가서 떠벌려 버렸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아이를 어머니가 봐주시고 계셨으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저는 출산 후 처음으로 외출다운 외출을 하게 되어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이니 별일 없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차를 몰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를 슬쩍 부르더니 자연스럽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부터 둘은 속닥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두 사람은 꼭 한 번씩 이렇게 따로 들어가 속닥거리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분 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대고 호호호 웃고 계셨고 남편도 어깨를 으쓱이며 싱글벙글한 얼굴이었습니다. 둘이서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공유한 사람들처럼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순간 뭔가 불안했지만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저와 관련된 일이면 나중이라도 듣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애써 무시한 채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미야 고맙다. 사돈 해주신다고?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 산후조리 말이다. 사돈이 봐주신다고? 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기분 좋게 덧붙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잘 보살핀다고 우리 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아니, 사돈 해주신다면야 너무 좋지. 안심이 되지. 아, 엄마, 그렇다니까. 우리 장모님 애 보는 거 진짜 좋아하셔. 완전 적성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장모님 아예 우리 집에서 지내시라고 했어. 그 말을 듣자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아니 어쩌면 애초에 눈치라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하하, 나 잘했지.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위라니까 내가. 아하하하.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순식간에 머릿속이 어지러웠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랑스럽다는 듯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눈빛을 보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오히려 더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애미야. 사돈께 잘 말씀드려. 내가 나중에 사돈한테 직접 인사도 드릴게. 우리 딸 애기 태어나면 사돈한테 맡기면 되겠다. 우리 사돈 덕분에 한시름 났네. 그러고는 연신 흐뭇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벌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식탁 위에서 울려 퍼지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리 위로 휘릭하고 뭔가가 날아왔습니다. 퍽!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움찔하며 고개를 북숙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정확히 남편의 뒤통수를 가격한 후 시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거두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놈, 개구리 똥구멍에서 알 나오는 소리하고 있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준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깜짝 놀란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외쳤죠. 아니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애 아빠한테 무슨 손찌검까지 하고 그래?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단단히 굳은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며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개똥 같은 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개똥 같은 소리 짓거리고 다니는 거야? 남편의 눈은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번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애미 노릇은 개뿔. 도대체 엄마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키웠어? 이건 다 당신이 저 애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무슨 짓을 해도 감싸기만 하고 뭐든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저런 인간이 됐지.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시아버지의 강한 기세에 눌려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다시 저를 향해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애미 너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안 하면 내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지금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 넌 입 없어? 입 뒀다 뭐해? 저는 순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으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나 잘했지? 장모님 모시는 사위?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냐?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리고 당신도 그래. 또 그 애가 뭐 해달라고 했어?
걔가 뭐 또 해달라고 징징거렸냐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출가 외인인 주제에 아니 사돈한테 그런 걸 부탁하다는 게 말이나 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한 듯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기세는 한치도 꺾이지 않았죠. 그만 좀 뜯어가라고 그래. 시집을 갔으면 거기서 살림하고 애를 키우고 살아야지. 어쩌다 필요할 때 도와줄 수는 있어도 며느리 친정까지 끌어다 쓰려고? 제정신이야! 거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애초에 싸울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젖히며 가볍게 웃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보고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귀를 닫았어요. 뭐? 너무 기가 막힌 말들이 오가길래요. 그리고 제가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죠. 그냥 알아서들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고 뒀어요. 뭐 어차피 저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하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죠. 그날 시아버지가 저를 부른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혼이 난 후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도대체 왜 저를 다시 부르셨을까 싶어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계좌번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계좌번호 불러봐. 네? 갑자기요? 얼른.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 얼떨결에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완료? 1,000만 원. 순간 숨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그 돈 사부인께 드려라. 네? 저는 도무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멍하니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놈 보니까 지 새끼 봐줬지만 10원 한 정도 안 줄 놈이더라.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의 친정어머니가 반낮 없이 저와 아이를 돌보셨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일거리까지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타했죠. 시아버지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씁쓸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너희 친정어머니께 돈이라도 드렸다면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겠냐? 아마도 친정에 돈 빼돌리는 며느리라고 했겠지. 네가 뭘 하든 욕을 먹었을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겠지. 아버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 귀한 손주 잘 케어해 주셨고 내 소중한 며느리 잘 돌봐주셨으니 이건 내가 사부인께 드리는 감사 인사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전달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위로나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으로요.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내려다보며 당황한 눈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씩 웃으며 말씀하셨죠. 백화점 가서 사부인 명품백 하나 사드려라. 네? 네 시어머니가 일전에 사고 싶어 했던 그 백 알지? 저는 그 순간 무슨 뜻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백화점 쇼윈도 앞에서 군침을 흘리던 명품백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그 가방이 예쁘다며 시어머니에게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누구도 돈을 내지 않았던 그 가방.
시아버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방으로 사부인께 사드려라. 저는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꼭 사드려. 안 사드리면 며느리 너도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극구 거절하셨습니다. 얘, 무슨 명품백이야. 엄마한테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안 사드리면 저도 아버님한테 혼나요 라고 하자 결국 어머니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백, 시어머니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졸라대던 그 명품백을 저희 친정 어머니께 사드렸죠. 어머니는 가방에 품을 안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다녀요. 아버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버님께 꼭 감사 인사 드려야겠다. 그렇게 저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뭐가? 너 덕분에 우리 엄마 인생이 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알아서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애 케어 비용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소일거리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니 걱정하시라고 해. 뭐?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신을 산후조리 명령하셨거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자의 모습을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싸움닭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억울한 일은 못 참았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선 이상하게 점점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 대놓고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지쳐갔고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약자였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저와 친정 어머니 편을 들어주셨고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약이 올라 미치려고 하면서도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불평도 못하고 있어요. 서로 조심 또 조심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역시 며느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였네요. 저는 이 상황이 아주 통쾌합니다. 쌤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